네, 안녕하세요, 새끼남입니다. 이 카메라가 적응이 되려고 하면 계속 일정이 또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너무나 어색합니다. 오늘 함께 고민할 부분은요, 수주하는 입찰 제안서, 목차와 도표부터 다르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하다 보면 제안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목차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 목차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실제 사례로 실주한 제안서와 수주한 제안서의 목차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 체험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설명 도구가 바로 도표이죠. 이 도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고 제안서의 퀄리티를 높여주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구독자님들의 제안서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가장 빨리 변화가 오는 부분이 목차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았을 때 목차가 잘 읽히지도 않고 이 목차의 작성법을 알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목차를 작성하실 때 크게 기획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구독자님들께 피드백을 드렸을 때 이제 목차가 제가 가이드를 드린 내용대로 딱 바뀌어서 나왔을 때 그때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수입이 없더라도 할만할까? 뭐 많은 고민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수입 없이 항상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주를 부르는 제안서, 수주를 부르는 제안서, 목차와 도표만 보고 알 수 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목차를 구성하실 때 사용을 하실까? 요즘에는 이제 RFP 보시면 이런 문구 많이 보실 거예요. 제안사는 제안 요청 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보통 이렇게 목차를 지정해서 나오는 가업은 뭐 많게는 10,000명,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문들 대한 공고문을 보시면 주로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뭐 창업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공모전 등 다 이렇게 목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입찰 제안서도 요즘에는 이 목차가 구성돼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다 그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대제목에 대한 부분은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대제목을 구성하고 있는 소제목은 이제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이거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뭐 그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에요. 제안사는 제안 요청 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근데 어떤 RFP 보시면 반드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되는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꽤 많은 담당자 분들이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준수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서 RFP를 준수하고 작성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도 저는 목차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보통 제안서를 들어갈 때에 이제 기간을 나타낸 공정표 같은 건데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제안서 초기 작업, RFP 분석, 자료조사, 제안서 수주 포인트 정리, 업무 분장까지 저는 하루 정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목차를 구성할 때 그냥 텍스트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RFP 분석을 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제안서의 수주 포인트를 정리한 다음 목차의 구성과 흐름을 미리 잡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연필 작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목차의 초기 구성 작업을 한다. 뭐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혹시 나 목차를 잡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이 생산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참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목차 구성은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공공입찰에 서류 제출을 할 때
제안서와 제안 발표는 이제 필수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요즘 간혹 제안서만 제출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서와 제안 발표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안서는 읽기 위한 문서이고 제안 발표는 발표를 위한 내 도구입니다. 자, 제안서, 읽기 위한 문서. 그럼 당연히 눈에 읽혀야 쓸모가 있는 거고, 제안 발표는 발표를 위한 내 도구. 내가 파워포인트를 보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 발표를 보조하는 게 제안 발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때 이 보조 자료를 보고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쓸모 있는 제안 발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오늘 제안서를 작성할 때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당연히 눈에 읽혀야 쓸모가 있는 목차가 되겠죠. 이제 제안서의 목차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주를 부르는 목차예요. 실제 제안서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자,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나의 레이아웃 구성은 동그라미야 해서 전반적으로 동그라미의 구성은 맞춰놨고요. 또한 표지에는 이쪽에 색상을 넣고 그 다음 장인 목차 페이지에는 색상을 뺐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 이 정도 의도까지는 읽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입찰장에서 이 PT를 띄워놓고 대기를, 이제 내 발표 순서가 올 때까지 대기를 한다거나, 심사위원은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제안서의 표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구성을 최면 유도형 목차라고 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제가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보면 볼수록 어지럽고 정신없는 목차 구성과 레이아웃, 최면 유도형 목차. 그냥 어디론가 그냥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과도하게 레이아웃을 잡는 거는 입찰 제안서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즉, 보는 사람 눈 아프게 하지 말자. 네, 이게 실주를 부르는 목차.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실주를 부르는 목차 두 번째 예시입니다.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연하는 모습을 약간 흐리게 하고 다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나면서 이거를 맨 장표에 작성을 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는 또 기술적이었어요. 이런 느낌 좋죠. 사선으로 약간 잘라요. 이거 디자인감 있거든요. 직선으로 자르지 않고 사선으로 자르는 거. 이거는 그래도 제안서를 좀 써보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운 거 뭐냐, 이 페이지는 그래 좋아, 어떤 사업인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좋다. 근데 두 번째 목차로 갔을 때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안사의 소개부터 예산 계획까지 이 항목들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폰트도 너무 작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구성을 예전에 제안서 작성할 때 많이 썼던 부분인데요. 여기 100 제안서 소개, 200 문화공연계획, 300 프로그램 계획, 이런 부분이 있죠.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러한 목차 구성 보고 좀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로마 숫자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왜 이런 구성을 잡을까? 제가 제안서 작성하면서 유일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조금 잘 쓰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큰 뜻은 없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성되는 제안서를 쭉 보니까 특징이 한 페이지가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목차 구성은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트렌드가 많이 지나간 목차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잘 보여야 되는 목차가 요 이미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차 구성을, 네, 그렇죠. 익숙한 그림이죠. 윌리를 찾아라형 목차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를 너무 숨겨두지 마세요. 이건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찾게 하지 말고 잘 보여주자. 이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주를 부르는 목차의 구성입니다. 뭐 최면 같은 레이아웃도 없고 그냥 깔끔하죠.
그리고 뭐 다른 데 이렇게 구석에 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항목들 중앙에 딱 기재를 해놨죠. 근데 이렇게 그냥 잘 보이는 항목, 목차 구성,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안서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식과 약속은 있는데요. 그게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큰 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작은 세부 항목보다 폰트가 더 커야 되고 진해야 됩니다. 그 굵기의 차이가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구별이 될 정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 이제 실주를 부르는 제안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선으로 그었다는 이 감각은 나 어디서 제안서 조금은 봤다, 아니면 제안서 작성 좀 해봤다 라는 분이 많이 또 사용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이 분도 상식과 약속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폰트 큽니다. 소제목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죠. 근데 분명히 폰트 굵기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해. 아마 제안사 속에 이 부분을 뭐 110번 제안사 일반 현황 부분까지 크기를 줄이면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즉 볼드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뭉탱이로 보이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여백도 너무 좁습니다. 그냥 이거 뭉탱이로 보여서 그냥 읽는 사람도 그냥 슉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목차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들께 뭐 업체 현황부터 기타 사항까지 세부 항목까지 다 읽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사위원들의 시선만 잡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업체 현황 이것만 읽어도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갑니다. 즉 눈이 편안하면 자동으로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화면을 딱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목차, 왼쪽에 있는 목차, 눈의 피로도가 오른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총 5개인데 아래로 쫙 뺐습니다. 그러면 이거 읽으실 때 시야를 눈동자만 이렇게 내리고는 여기까지밖에 아마 안 익힐걸요. 이 부분부터는 고개를 약간 숙이셔야 보이실 거예요. 좀 불편해요, 읽기도. 그리고 목차를 구성할 때에는 적당한 여백과 눈동자만 움직여도 시야 이동이 될 수 있는 구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자, 목차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표 부분인데요. 보시는 방향으로 왼쪽과 오른쪽 뭐가 좋은 도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좋은 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도표도 작성법만 알면 이제 퀄리티가 달라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실주를 부르는 도표 보겠습니다. 구분이에요. 구분. 8월과 9월을 구분하겠다는 거고 8월도 1주차부터 5주차까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8월과 9월 이 구분할 때 이 구분선은 진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연결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선이 보시면 다 똑같아요. 회색깔로 동일한 굵기로 다 되어 있죠. 그래도 잘하신 점은 표 이제 속 레이아웃을 잡으실 때 검정색으로 색상을 놓지 않고 회색깔로 넣으심으로써 눈은 좀 덜 아프게 만드셨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표 바깥쪽에 검정색으로 영역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 표가 그냥 애매합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여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도 좋지 않죠. 이거 그냥 눈 아픕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나는 꼼꼼히 쓴다고 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마추어틱한 느낌이 많이 나요. 이 부분도 약속으로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구분, 어떻게 구분 지을 거야? 기본 계획, 프로그램 운영 부분 검정 색깔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구분을 지어 놨죠. 근데 프로그램 진행에 있는 속 내용들의 선은 요 검정색 선이 아니라 회색 선으로 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가면 주차별로 실선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만으로 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모든 표가 완성이 되면 표의 굵은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완성된 도표다 라고 마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의 퀄리티를 또 높여줄 수 있고, 이 부분
기억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차와 도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과 DM 주시고요. 이제 2, 4분기 마지막에 와 있죠. 아마 지금도 이제 입찰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또 3, 4분기 달리면 4, 4분기는 또 살짝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2, 4분기와 3, 4분기까지 화이팅해서 함께 좋은 성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